정부 쪽에서 AI 분야에 무려 150조 규모의 국민 성장 펀드를 이제 조성할 것이다라는 그런 발표가 있었거든요. 로봇 산업에도 관련 자금이 이제 투자가 될 것으로 지금 예고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요, AI 기반의 자동차 헤드램프 조립 자동화 공정 등에 적용할 가능성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제조 자동화 시장에 이제 본격 진출할 것으로 이제 기대가 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에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로봇 섹터 관련된 영상을 준비해왔습니다. 사실 제가 지난 여름에 신사임당 채널에 영상 올려드리면서 가장 인기가 많았었던 이제 섹터 영상이 로봇주 영상이었거든요. 근데 거기 댓글들을 보니까 로봇 관련해서 이제 종목들 너무 많이 소개시켜 주셨는데 그 중에서 딱 한 종목 어떤 이제 유망 기업에 투자해야 되는지만 이제 원포인트로 알려주세요. 이런 이제 댓글들도 달렸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그때 올려드린 영상에서 힌트 정말 많이 드렸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올려드린 영상 보신 분들, 그리고 또 제 채널에서 제 유튜브 영상 보신 분들은 눈치채셨을 텐데, 저는 항상 가장 중요한 종목은 맨 뒤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영상 보신 분들, 최근에 이제 로봇주들 순환매 돌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수익 중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아직 진입 시점이 늦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도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리는 종목 주목해 보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오늘은 이제 로봇 관련 최근에 이제 들어오고 있는 이슈부터 좀 정리를 하면서 로봇 섹터 하면은 사실 또 섹터도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내용들이 많거든요. 뭐 하드웨어냐 아니면 소프트웨어냐 내지는 로봇 부품이냐 휴머노이드냐 이렇게 이제 갈리는데, 오늘 영상에서는 대기업이 지분 투자하고 있는 로봇 관련 기업들 위주로 좀 살펴봐 드릴까 하고요. LG, SK, 삼성 쪽에서 투자하고 있는 그 로봇 기업들 위주로 최근 근황들도 같이 함께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관련 이슈들 함께 살펴볼까 하는데요. 지난 8월 달부터 들어왔었던 이슈였죠. 지금 로봇 관련주는 정부 정책 그리고 투자 이슈에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노란봉투법을 좀 살펴보자면요. 노란봉투법은 일명 이 노사쟁이 가능성이 강화되는 그런 법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노사 리스크가 커지는 그런 기업 입장에서는 사람 대신해서 차라리 자동화 설비로 그냥 생산 안정성을 확보하자라는 이제 기조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로봇은 또 파업하지 않고, 그리고 또 초과 수당이나 노조도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로봇 관련주들의 그런 시세를 좀 자극을 했었던 것 같고요. 또 시장에서는 이번 이제 노란봉투법을 계기로 해서 자동화 설비 도입 수요가 앞으로 크게 증가할 것이다라고서 바라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선제적으로 이런 로봇 자동화 업체 기업들이 시장에서 시세가 좀 더 강하게 나왔었던 걸로 보여지고요. 사실 실질적으로 노란봉투법이 통과하고 나서 실적 반영이 바로 이루어지는 그런 로봇 관련 기업들은 없긴 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노란봉투법이 통과하고 나서 로봇 업종의 주가 상승폭이 굉장히 크게 올라가기도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물류 관련 기업인 현대무벡스가 이제 8월에서 9월 한 달간 가장 이제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그 외에도 정부 정책 이슈 들어온 내용들을 또 살펴보면은 정부 쪽에서 AI 분야에 무려 150조 규모의 국민 성장 펀드를 이제 조성할 것이다라는 그런 발표가 있었거든요. 거의 한 5년 정도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중에서 30조 원 이상을 AI 분야 쪽에 집중 투자하겠다라고서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AI와 함께 로봇 산업에도 관련 자금이 이제 투자가 될 것으로 지금 예고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와 함께 더불어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휴머노이드 로봇 규제 완화 계획도 발표가 됐습니다. 특히 지난 9월 달에 이제 규제 샌드박스가 심의 의결됐었거든요. 그래서 이 규제 샌드박스 내용 안에 보면요. 휴머노이드 로봇의 산업 현장 실증 과제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12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규제 샌드박스가 이제 개시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규제 샌드박스를 진행하게 되면요. 로봇 자동화 기술이 기존에는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해서 공장에 이제 도입하거나 이럴 때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품질 검증 이런 여러 가지 절차들을 밟았어야 됐거든요. 근데 이제는 시장 진입 장벽이 낮아지게 됨으로써 본격적인 상업화 단계로 로봇 관련 기업들이 사업용 로봇을 제공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된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일단은 LG 쪽에서 지분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 그러면서 노란봉투법과 이런 규제 샌드박스 완화 기대감이 들어오고 있는 기업들 살펴볼까 하는데요. 사실 LG전자 같은 경우에는요, 로봇 관련 기업들에 전략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우리 국내 상장사들 같은 경우에는요, 로보티즈, 로보스타, 엔젤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LG전자가 지분 이미 보유를 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로보티즈를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요, LG전자가 2018년도경에 로보티즈에 약 한 90억 원 정도를 이제 투자를 해서요, 지분을 10%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물론 최근에 이제 지분율을 확인을 해보니까 한 7% 정도로 나타나긴 했거든요. 로보티즈가 가장 또 잘 만드는 이제 핵심 부품이 있는데, 그게 이제 자체 액추에이터 브랜드인 다이나믹셀입니다. 그래서 이 액추에이터 공급 기술을 이제 토대로 해서 LG전자와 최근에는 휴머노이드 관련해서 또 MOU를 체결을 하기도 했었고요. LG전자는 로보티즈 기술을 자사 로봇 사업 강화에 계속해서 활용을 해왔고, 로보티즈 역시도 LG전자라는 대형 고객사를 확보함과 동시에 어떻게 보면 또 투자자도 확보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대외적으로 봤을 때도 신뢰도 측면에서 이 로보티즈의 그런 이제 브랜딩이 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시너지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들어서 LG전자와 협업을 굉장히 좀 많이 진행했었는데요. 자율주행 로봇인 개미를 LG전자 쪽에 납품을 하기도 했었고요. 또 최근에 로보티즈의 주가 상승 동력이었던 세미 휴머노이드 로봇인 AI 워커를 LG전자 쪽에 공급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LG전자 쪽에서는요, 이 로보티즈에서 만든 세미 휴머노이드 로봇인 AI 워커를 연구 개발용으로만 일단은 활용한다고 하고요. 또한 이를 바탕으로 해서 자체적인 로봇 생산 능력까지 갖춘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LG전자가 이렇게 선제적으로 2018년도부터 지분 투자를 해온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로보티즈 시장 가치가 굉장히 높아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90억을 지금 투자를 해서 최근 이제 기준으로 봤을 때 8년 사이에 약 9배 가량 이상의 가치가 지금 상승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 로보티즈가 만든 이 세미 휴머노이드 로봇인 AI 워커가 최근에는 이제 오픈 AI 쪽과 이제 공급 논의 중에 있다라는 관련 이슈도 있었고요. 또 이 세미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에는 노란봉투법 수혜도 지금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게, 지금 보시는 기사처럼 CJ 대한통운과 지금 휴머노이드 실증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AI 워커가 기존에 이제 로봇 그런 전시회 쪽에서 물품 4개를 이제 분류 포장하는 그런 작업을 또 선보이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이런 물류나 제조 현장에서 자동화 적용을 지금 현재 목표로 하고 있는 게 AI 워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2025년도 말까지 일단은 실증 사업을 완료를 하고 내년부터 주요 물류센터 쪽에 순차적으로 적용도 하고 상용화를 이제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즉 지금 물류 쪽으로 봤을 때 로보티즈에게 물류 자동화 시장 진입이라든지 그리고 또 적용 사례 확보라는 그런 이제 레코드가 쌓여가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로보티즈가 이런 관련 이슈가 있었다라는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진입 관련해서는 저는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왜냐하면 로보티즈가 최근까지도 계속해서 추세가 꺾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 중간에 우리 초보 투자자분들이 약간 뇌동격으로 올라타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 자체가 좀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로보티즈는 LG전자가 지분 투자를 하고 있고 이런 관련 이슈가 들어왔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세가 강하게 나오고 있구나 라는 정도로 일단은 참고만 하시면서 다른 종목군들도 제가 계속 소개 도와드릴 테니까 그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LG전자도 지분 투자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 정말 그 개별 호재가 없이 높은 지금 급등세가 최근 이제 한두 달 사이 나오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로보스타라는 기업인데요. 이 로보스타 같은 경우에도요. 2018년도경에 로보티즈와 마찬가지로 LG전자가 지분을 인수하기 시작했던 그런 기업 중 한 곳입니다. 당시에 지분 한 12%를 매입을 했고요. 2019년도 말 기준으로 봤을 때는 LG전자가 지분율을 33% 정도 보유하면서 최대 주주로 또 등극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기사에서는 사실 이제 경영권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그 지분율이 한 20%, 33% 정도 LG전자 쪽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로보스타를 LG전자의 자회사 혹은 관계사로 이제 일부 언론에서는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곳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LG전자의 로봇 사업 전략 가운데서도 핵심 축이 로보스타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견해들이 굉장히 많았었고요. 로보스타 같은 경우는 이제 산업용 로봇 전문 기업이기도 하고 공장 자동화 솔루션, 제조용 로봇, 그리고 자동화 장비를 개발하고 있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조선 업종의 로봇 협력 소식들도 같이 좀 들려온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급등한 것인가 싶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이 규제 샌드박스, 그러니까 로봇 규제 완화 시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부분들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로보스타가 8월 대비해서 거의 상승률 자체가 200% 이상 정도 높게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개별 호재 자체는 좀 부재한 상황이에요. 수주 공시나 신기술 발표도 없었고요.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사실 부재한 상황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냥 주가가 최근에 나왔던 그런 정부 정책, 투자 이런 관련 기대감만으로 상승한 게 아닌가라는 좀 의문점이 드는 그런 시점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테마 산승에 이제 편승한 그런 종목일 가능성이 높아서 사실 실제로 이제 재무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는 올해 상반기 영업 손실도 소폭 이제 기록을 하기도 했었고요. 어떻게 보면은 4년간 그래도 로봇 관련 기업들이 적자 기업들이 많은데 흑자 기조를 유지해왔었던 그런 이제 명맥이 오히려 끊길 가능성이 존재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최대 주주인 LG전자와 뭐 지분 확대를 추가적으로 한다든지 전략적 제휴 발표 이런 부분들도 부재했거든요. 아무튼 기술력은 이제 우수하다라는 그런 평가들이 있었지만 오히려 재무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는 둔화되는 모습들이 관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이제 로보스타의 우리 시청자분들 신규 진입하는 거에 있어서도 보수적인 관점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떤 기업을 우리가 눈여겨 바라봐야 되냐? 자, LG전자에서 이제 지분 투자하고 있는 곳 중 한 곳이 또 웨어러블 쪽 관련 기업인 엔젤 로보틱스라는 곳인데요. 엔젤 로보틱스는 역시나 로봇 관련 기업들이 이제 적자가 있는 곳들이 많다고 했죠. 아직까지는 적자 기업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 수익성 개선에 대한 우려도 있는 상황이고요. 단기 성과보다는 사실상 이 지금 엔젤 로보틱스가 기술이라든지 또 해외 진출 전략이 가장 좀 중요하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시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엔젤 로보틱스 쪽에서 만들고 있는 이제 웨어러블 로봇들을 보면 거진 이제 재활 로봇들 위주로 만들고 있긴 하거든요. 고관절 보조 웨어러블 로봇에는 AI 기반 행동 인식 기능을 탑재를 했다고 하고요. 거기에다가 엔젤렉스 M20 같은 경우에는 말레이시아 같은 이제 동남아 쪽에 해외 수출을 이제 올해 또는 이제 내년에 조기 본격화할 것이다라는 그런 관련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이 해외 진출 모멘텀도 지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다가 최근에는 국방용 웨어러블 로봇 공급 계약도 체결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 LRG 넥스원과 선택형 다관절 보조용 의복형 유연 착용 로봇을 시제품을 제작을 해서 약 9억 원 규모의 계약을 맺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방산 업종에 약간 좀 진입이 살짝 발 좀 당겨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실 웨어러블 로봇 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시장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은 시장이기도 하고 규모 자체가 다른 뭐 산업용 로봇이나 협동용 로봇 이런 시장에 비해서는 규모가 작은 편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레퍼런스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만큼 기술력을 계속해서 좀 인정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있긴 하거든요. LG전자가 엔젤 로보틱스 지금 보유 지분이 한 6%에서 7% 정도 사이 수준으로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엔젤 로보틱스와 LG전자 간의 협업이 웨어러블 로봇 분야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같이 관련 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더라고요. 보니까 엔젤 로보틱스가 LG전자 쪽에 로봇 핸드용 구동기 개발 용역을 이제 수행한 적이 있다고 하고요. 또 자동화가 어려운 인력 작업의 근골격계 부담을 줄이기 위한 협업 역시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엔젤 로보틱스와 LG전자 간의 이런 협업을 통해서 로봇 시장에서 계속해서 경쟁력을 쌓고 있는 곳이 엔젤 로보틱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이런 전략적 투자들을 고려해 봤을 때 그리고 LG전자가 지분 투자하고 있는 앞선 두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신고가 랠리가 나오고 있는 요즘이기도 하잖아요. 엔젤 로보틱스도 시장에서 재평가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LG전자가 지분 투자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엔젤 로보틱스가 시장에서 여전히 조금 저평가를 받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SK의 날개를 단 유일로보틱스를 같이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유일로보틱스 같은 경우는요. 학교 로봇, 다관절 로봇, 협동 로봇 등 이런 제품군들을 가지고 있는 로봇 관련 기업이고요. 또한 최근에는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중장기 로드맵을 확정하고 개발까지 들어가고 있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올라갔었던 종목들을 보면 로봇 부품 관련 기업들도 시세를 강하게 냈었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액추에이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액추에이터가 AI 워커 쪽에도 이제 쓰이게 되고 그리고 거의 매출의 대부분이 액추에이터라고 말씀드렸는데 유일로보틱스 쪽에서는 이러한 이제 액추에이터를 자체 이제 생산 개발한다. 라는 측면에서 로봇 부품 쪽의 수혜도 같이 동시에 입을 수 있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자체적으로 내재화를 하게 되면요. 기술 독립성과 더불어서 원가 절감 효과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연내 시제품 단계에 진입을 하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유일로보틱스 하면 제가 SK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지금 지분 관계를 봤을 때는요. SK온의 미국 법인인 SK 배터리 아메리카 쪽에서 지분을 이제 5년 내 지분 23%를 주당 28,000원에 매수할 수 있는 콜옵션을 지금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콜옵션을 이제 확보하게 된다면 SK온이 2대 주주에서 최대 주주 지분 40%를 이제 올라서게 된다라는 부분들을 참고해 볼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유일로보틱스가 산업용 로봇을 또 제조용 로봇을 만들고 있다 보니까 향후에 그 SK온의 미국 배터리 공장 생산 라인에서 이 유일로보틱스의 이런 로봇 관련 기술들이 자동화를 이제 구축하는 데 있어서 향후 시너지가 기대가 된다라는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보니까 이 유일로보틱스 쪽에서 고하중 다관절 로봇을 개발을 했더라고요. 자동차 배터리 대형 제조 라인 쪽에 적용이 가능한 로봇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미 국책 과제로 사내 테스트 단계에 진입한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제 미국에 이제 진출을 하려면 또 산업용 이제 로봇 관련돼서 인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최근에 이제 미국의 산업용 UL 인증도 취득을 해서 미국 공장 납품 조건도 지금 충족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진출을 위한 지금 발판은 어느 정도 마련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국내 쪽에서는 청라 쪽의 신공장도 완공을 한 상황이거든요. 연 2,300억 원 규모의 생산 능력을 또 확보를 한 상황이고 수주 증가에 따라서 추가 생산 라인 증설 계획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유일로보틱스가 지난 4월 달에 이렇게 SK온의 콜옵션 관련 이슈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상승하고 나서 지금 박스권에 갇혀 있는 모습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계단식 상승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고 보고 있고 최근에는 2차 전지 이제 관련 종목들 시장에서 시세에 나오고 있는 중인데 지금 ESS 쪽으로 해서 배터리 관련 기업들이 매출도 반영되고 있는 또 시점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2차 전지 쪽과 배터리 쪽 관련 수혜의 기대감도 같이 함께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곳이 유일로보틱스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로보틱스는 사실 투자용으로도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더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콜옵션 행사까지 좀 더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만한 그런 종목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심 종목에 추가라도 해놓으시길 바라겠고요. 자, 마지막 종목은요. 주인공은 제가 항상 마지막에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네, 마지막 종목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요. 삼성전자가 이제 콜옵션을 이제 행사하게 되면서 삼성전자의 자회사로 또 편입이 된 또 로봇 관련 기업이기도 하죠. 최근에는 양팔 로봇 솔루션인 RB 시리즈를 이제 공개를 했는데 AI 기반의 자동차 헤드램프 조립 자동화 공정 등에 적용할 가능성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금 들어오고 있는 정부 정책 이슈가 사실상 거의 뭐 산업용 로봇 내지는 물류 로봇 단으로 해서 지금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플라이비라는 곳과 피지컬 AI가 결합된 이런 양팔 로봇 솔루션을 이제 개발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조 자동화 시장에 이제 본격 진출할 것으로 이제 기대가 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하면은 이족보행 로봇,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로봇이 토대가 되는 그런 로봇을 만든 기업이기도 하지만 사실 매출 핵심군은요 협동 로봇입니다. 이런 이제 협동 로봇을 기반으로 해서 제조
제조, 물류 서비스 등 다양한 산업군에 이미 좀 진입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는 해외 쪽에도 지금 계속 수출 물꼬도 많이 튼 그런 상황이거든요. 일본, 중국, 러시아, 동남아시아, 미국, 캐나다, 인도 등으로 지금 수출 물꼬가 트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긍정적이고, 국내에 있어서는 조달청과 온라인몰, 삼성 SDS 이런 파트너사 45곳을 통해서 다양한 B2B 고객도 확보를 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허도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보유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휴머노이드 그리고 또 다양한 폼팩터 로봇을 가지고 있는 게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고 있는데, 삼성전자와 지금 또 협업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 향후에 이런 다양한 형태의 로봇들이 조선이나 제조 현장에 적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오고 있는 이슈 중에서 삼성중공업과 이제 협력 기대감도 같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런 로봇 플랫폼 기술을 산업 현장, 그러니까 제조 조선으로 이제 확대 적용하게 된다면 지금 조선 쪽은 마스가 프로젝트 관련 이슈들도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이제 수혜도 같이 톡톡히 노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조선이나 이런 제조 현장에 적합한 로봇을 제공하고 기능 개발을 이제 담당을 한다고 하고요. 삼성중공업 쪽에서는 이러한 로봇을 활용한 조선 그런 제조 현장의 자동화 솔루션 제공 및 운영을 이제 담당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제는 단순히 휴머노이드 로봇 쪽으로만 볼 게 아니라 산업용 로봇 쪽으로 해서, 그리고 지금 또 조선 업종의 또 수혜 기대감까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금 시점에서 저는 주목해볼 만한 그런 관련 기업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시금 로봇 대장주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게 될 만한 그런 시세 흐름 이끌어 나가지 않을까라고서 예상해 봅니다. 최근 국내 로봇주 상황을 전해주신다면요? 로봇주가 정말 가파르게 올라왔어요. 제가 지난 영상을 촬영했을 때도 사실 로봇주들의 시세 흐름이 괜찮았었는데, 그 이후 한두 달 사이에 정말 폭발적인 상승세가 나와줬고, 이 며칠 기간에는 그동안의 시세의 흐름들을 좀 매물 추례가 되는, 차익 실현이 좀 추례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살짝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로봇주들에 대한 매력도는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엔비디아 관련돼서 GPU 26만 장 공급에 대한 소식이 나왔을 때 이제 정부와 기업들이 나눠서 GPU를 가지고 가게 되는데, 여기서 기업들이 발표한 계획들을 보면 피지컬 AI를 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결국 AI와 로봇 산업의 결합인데, 이런 피지컬 AI는 지금 필수적인 요건이 전 세계적으로 됐고, 이제는 제조업뿐만 아니라 로봇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그냥 우리가 로봇이라고 생각하면 산업용 로봇, 그리고 자동화, 계속 반복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그런 로봇이라는 이미지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걸 뛰어넘어서 추론하고 학습하고 본인이 스스로 인지하고 판단해서 움직이는 그 시대가 도래가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의 시대 전환점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앞으로 성장에 대한 기대심을 가져갈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이 들어서, 로봇주들 최근 조정은 있기는 했지만 지속적으로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섹터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젠슨 황이 한국 로봇 산업과 협력하겠다고 하자 로봇 관련주가 연일 급등했는데 일시적인 호재일까요? 일시적이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일단 글로벌 AI 시장, 그리고 로봇 시장에서 우리가 이 생태계에서 한국이 전략적 거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좋은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많은 투자자분들이 엔비디아와 이런 엄청난 협력 소식이 나왔는데 로봇주들 최근에 반도체가 견조할 때 왜 로봇은 빠질까? 뭐 이런 생각도 하셨을 것 같은데, 그 이유를 한번 우리가 되짚어 보면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AI 산업에서 최근에 파생될 수 있게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갔던 산업들, 우리가 보면 전력 관련된 종목군들 좀 넓게 봐서 뭐 2차전지 ESS 쪽이라던가, 그리고 또 우리가 전력, 변압기 이런 종목군들이 있었고요. 여기에 로봇까지 같이 좀 연동돼서 움직이는 흐름들이 나왔는데, 2차전지 안에서 ESS 쪽으로 이번에 실적을 보여준 기업들이 나왔고, 변압기 쪽은 워낙 폭발적인 매출 성장세가 이번에 숫자를 통해서 증명을 해줬어요. 근데 로봇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실적이라는 부분들이 좀 부재하다 보니까 처음에 로봇주들이 시세를 이어갔을 때는 성장에 초점을 맞춰서 그게 쭉 끌고 올라가다가 엔비디아라는 그 재료가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정점을 찍었고, 이제는 이 재료에 대한 성장 기대에 대한 재료가 살짝 둔화가 되고 약해지면서 그 힘 자체를 좀 잃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앞으로는 시장이 로봇주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기대는 있지만 명확한 시기라던가 언제 그러면 이거를 받아서 GPU 받아서 언제 개발시키고 언제 완성되고 이런 로드맵을 자세히 제공해 주기를 좀 기다릴 것이고, 또 대기업 단에서 이거를 어떻게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전략적으로 어떻게 투자를 해줄지 이런 부분들 기다릴 것 같고요. 실적에 대해서도 이제 실적 성장을 좀 보여줄 수 있는 뭐 흑자를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적자를 줄여주거나 이런 기업들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아마 로봇주들도 그 앞단에 말씀드린 기업들과 섹터들처럼 분위기는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적 시즌인데 아무래도 로봇주들은 중소형주들이 좀 많다 보니까 제가 촬영하는 날 기준으로 실적 발표가 안 된 기업들이 많아요. 로봇주 쪽에서는. 근데 이제 실적이 하나둘씩 발표가 될 거고, 실적을 기점으로 해서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 또는 적자가 축소되는 기업이 있다면 로봇주들 다시 한번 좋은 자리를 찾아갈 가능성이 있고요. 기대했던 것보다 역시 실적은 아직은 아니야 라고 한다면 약간의 조정은 좀 더 발생을 할 수가 있다. 다만 장기적으로 성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로봇주들도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많은 로봇주들 중 주목해 볼 만한 종목은 무엇인가요? 지난번에 제가 뭐 하이젠 RNM이랑 이런 종목들 좀 언급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일단 모든 종목들이 로봇주들이 상승세가 나왔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3거래일 정도 밀리면서 대부분의 로봇주들이 많이 빠졌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조정이 더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반등이 나올 수 있겠지만, 이제부터 봐야 되는 부분들은 지난번에도 대기업이 지분을 갖고 있는 종목들이라고 언급을 드렸는데, 물론 주가 수준으로 보면 좀 부담스러울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로봇 같은 경우에는 성장에 베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적이 잘 나오고 좀 가시화되는 구간으로 진입하면 좋겠지만, 이번에 그 부분을 충족시켜주지 못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또 시장은 그래, 실적보단 일단 더 성장을 보자라고 생각을 할 것이고, 그럼 성장을 어디가 가장 먼저 빨리 할 수 있는가를 본다라고 했을 때는 기술력 또는 대기업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저는 변함이 없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 로보티즈 이번에 유상증자를 하면서 좀 말이 많기는 했어요. 발행 확정 가격이 생각보다는 너무 높았다라는 평가도 있으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금 조달을 하게 되고 뭐 운영, 시설 쪽에 자금을 확충을 하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됐을 때 앞으로 기술 개발이라든지 이런 발전적인 부분들이 또 LG전자가 지분을 한 7, 8% 갖고 있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시너지 효과에 대한 기대를 할 수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이 회사는 로봇손에 대한 모멘텀이 있어요. 휴머노이드 로봇이 결국 이 손이 정교한 작업들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 로봇손에 대한 개발, 그리고 액추에이터에 대한 개발, 그러니까 관절이라고 말씀드리면 좀 쉽게 설명이 될 것 같은데, 이런 기술력에 대해서 보유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 결국에는 대기업이 지분까지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글로벌 시장의 진입 확장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용이할 거라고 보고 있고, 또 로보티즈는 실제로 해외 기업들과 오픈 AI와 메타 이런 기업들과의 협력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무조건 여러분들 매수 타이밍입니다라는 부분보다는 로봇주들이 조정이 더 오거나 아니면 조정이 멈추고 상승세가 다시 나왔을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액추에이터 관련돼서 역시나 하이젠 RNM은 국책 과제를 좀 선정을 하고 있고 국산화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기업이다라는 거로 봤을 때 좀 매력적이고, 다들 아실 거예요. SK 하면 유일 로보틱스, 그리고 두산 하면 두산 로보틱스, 삼성 하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렇게 다시 아실 텐데 그 대기업이 갖고 있는 지분 투자, 왜냐면 대기업이 이번에 GPU를 이제 공급을 받고 피지컬 AI 로봇 시장을 더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본인들이 지분 투자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과 협업을 하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지분 투자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하여금 그런 기업들 위주로 좀 압축해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I 산업의 발전이 로봇 산업과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결국 AI 산업이 이제 로봇의 두뇌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 두뇌로서 똑똑하게 점점 로봇을 진화하게 만들어주는 부분인데요. 예전처럼 그냥 단순 반복이 아니라 이제는 로봇이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이고 인지하는 시대까지 도래를 한다면 이제 로봇의 기술력은 굉장히 고도화되는 부분이고, 그러면 우리가 로봇 산업을 바라보는 자체 시각 자체가 달라질 수가 있고요. 시각이 달라진 가운데 그 로봇의 고도화를 채워주는 기술들, 그 기업들이 결국에는 주가적으로도 같이 레벨업 될 수 있는 구간으로 진입을 하기 때문에 결국 AI가 고도화되면 고도화될수록 똑똑한 로봇들, 뭐 인간을 대체한다라고 해서 인간이 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올 정도로 정말 똑똑한 로봇들이 나오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하나의 고도화된 산업 안에서 우리가 로봇주들에 대한 매력도는 더 커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국면에서 로봇이 하반기 주도 섹터로 자리 잡을 가능성과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아마 금리 인하가 더 커지면 로봇 설치량이 많아질 것이고, 그리고 로봇 투자 쪽이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로봇 산업은 아직까지 이제 커져가고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자금에 대한 확보라든지 자금 투자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많이 발생을 하는데, 금리 인하기에서 좀 더 용이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 이제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부분도 있기는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로봇의 고도화를 만들어내고 또 로봇의 투입 속도나 이런 부분들을 가파르게 빠르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결국에는 금리 인하기에는 로봇주들이 성장주의 역할로서 좀 더 우호적인 환경들이 마련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로봇주에 새로 투자하려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전략과 핵심 요소는 무엇일까요? 오늘 드린 말씀들 집약적인 부분이 여기 뒤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요. 로봇주들의 가장 아쉬운, 시장에서 바라보는 아쉬운 점은 바로 실적이겠죠. 너무 성장에만 초점을 맞춰서 지금 주가가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성장에 대해 기대를 해줬어. 그러면 기업들 입장에서 숫자로 증명을 해줄 수 있어라고 했을 때 그 화답을 못하게 된다면 아마 시장 투자자들은 실망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물론 아직까지 뭐 실적보다는 계속해서 실적 시즌이 지나가고 나서 다시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 맞춰지는 시기가 도래할 수도 있다라고는 보지만, 실적 시즌인 만큼 혹시라도 그런 평가대 위에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큰 그림이 우상향이라고 하더라도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은 우리가 미리 인지하고 있을 때 맞는 거랑, 그다음에 무조건 로봇주는 앞으로 계속 갈 거야 라고 생각하고 실적 시즌에 암초를 만나는 거랑은 또 심리적으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신규 투자하시는 분들도 일단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한 확인들, 그거를 실적이 나오고 나서 시장이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우리가 보고 나서 진입을 하셔도, 싸게 사면 물론 좋죠. 주식은 항상. 그렇지만 우리가 싸게 사서 좋은 것과 포모를 느껴서 급하게 고가권에 산 부분과 비교를 했을 때, 우리가 이제 포모를 느껴서 급하게 사서 고가권에 샀을 때 이 스트레스가 엄청나고요. 그리고 바닥권에서 내가 못 사고 남들보다 살짝 나는 더 위에서 샀어라는 이 스트레스, 이 두 개를 비교를 해봤을 때는 포모 때문에 정말 고점에서 샀을 때가 더 스트레스는 가중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한 주도 보유하고 계시지 않는 분들은 난 로봇 산업을 장기적으로 볼 거야 생각을 하신다면 어느 정도 시장의 해석과 분위기와 이런 것들 실적 발표 이후에 한번 보신 다음에 한번 자금을 투입을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이미 보유하신 분들은 내가 가진 기업을 그 어느 때보다 지금 면밀하게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고객사가 어딘지, 매출이 어느 쪽에서 잡히는지, 그리고 대기업과의 연결, 협업고리는 얼마나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판단을 하셔서 실적 시즌 이후에 만약에 로봇주들의 이런 기대감과 성장과 이런 것들도 같이 꺾여버린다라고 한다면 중소형 로봇주들, 분위기 타고 간 종목들은 정말 추세 자체가 확 꺾여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시 회복하는 데 너무 긴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정말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주식인지, 아니면 그냥 분위기에 편승돼서 일시적으로 올라온 종목인지, 옥석 가리기를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좀 공부를 하셔야 되는 구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